안녕하세요. 수학 즐기기의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작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작도한 관련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간단한 작도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선분의 작도, 같은 크기의 각의 작도,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평행선 작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을 작도를 하고, 이 내용은 다음 단원 내용인 삼각형의 합동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삼각형의 작도를 하는데, 선생님 이런 걸 도대체 왜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요 내용들을 보면은 작도할 때 보면 평행선 작도에도 순서대로 각을 똑같은 각 작도대로 하면은 5번의 순서에 거쳐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이렇게 판단을 하는 훈련을 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수학은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야, 이런 것 보면 일상생활에 쓰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서 훈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선분 이동하고 각을 크기 작도하는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요게 주어진 요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를 보면은 요 소문자 A, 각 A의 대변을 이렇게 소문자 A로 표현한다 했죠. A가 주어지면 양극점은 B와 C, 만약에 B면은 A와 C, 그 다음에 요 C면은 양끝점은 A와 B.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 변 A는 B, C, 변 B는 A, B, C 중에 없는 것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 C, 변 C는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작도를 할 때 여기 있는 그림 모양과 그 순서가 같게 하는 게 편리하니까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먼저 B, C를 작도합니다. 그러면 변 A를 작도를 해야겠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점 B를 잡고 여기에 A 크기만큼을 작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A를 컴퍼스로 잰 다음에 이렇게 찾아내서 그 점 C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변 A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변, 이쪽에서 한 변에다 맞는 교점이 A점, 꼭지점 A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변이 형성되는 것은 AB니까 변 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측정해서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요거를 그려서 교점되면 여기가 A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꼭지점 다 찾아냈으니까 연결을 하게 되면 삼각형 ABC가 작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작도를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누구나 작도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작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로 옳은 건 없죠. 변 A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하고 이쪽에는 길이 B 원을 긋게 되면 A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보기 전에 이 내용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변의 길이가 너무 길어도, 어느 한 변이 너무 길어도 삼각형이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삼각형이 안 되니까 두 변의 길이 합은 반드시 나머지 한 변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짧은 거 두 개 더한 것이 긴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 방정식 형태의 문제로 제시되면 그것보다는 요 두 변의 길이 합은 반드시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된다,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은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정 조건을 보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크기가 주어질 때, 이때는
삼각형이 역시 한 개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작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에 각 B가 주어졌고 여기에 변 A, 변 C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변의 공통 꼭지점이 B예요. 그래서 여기에 A와 C 변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각을 표현하기를 끼인 각이라는 표현을 해요. 끼인 각. 그래서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이거는 어떻게 삼각형을 작도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각을 일단은 먼저 이렇게 작도를 해서 옮겨놔요. 각을 옮기는 거는 첫 번째 원을 그리고 똑같은 거 그리고 각의 벌어진 정도 체크해서 여기다 하면은 점 찍어서 이렇게 반직선 그리면 되겠죠. 그거는 설명 생략하고 일단 각의 이동을 해놓고 나서 요 변 A와 변 C를 그냥 그대로 각각 변 BY와 BX에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비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것을 BY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 점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점 C를 표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변 C, 다시 말해서 AB, 선분 AB의 길이를 BX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A라고 표현하면 꼭지점 3개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연결만 하면 삼각형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ABC는 우리가 제시된 조건에 맞는 누구나가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게 각이 주어졌는데 여기는 A, B, B네요. A, B, B. 근데 A, B, B면은 여기서 보면 B는 여기고 A는 여기고 B는 여기인데 이게 끼인 각이 아니네요. 그죠? 요 두 변이 주어졌으니까 끼인 각이 아닐 때는 과연 어떻게 작도가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A를 표시를 해요. A를 이렇게 해서 C점을 찾아낸 다음에 변 B는 AC니까 C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를 잰 다음에 여기다 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A'로 했는데 이걸 연결하면 삼각형이 ABC로 나타날 수도 있고 A-BC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도 두 삼각형이 같이 가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어졌을 때 누구나가 똑같은 삼각형,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이 작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각형 A-BC 이렇게 작도가 할 수 있으니까 크기가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나타난 조건에서 두 변과 만약에 두 변이 주어지면 반드시 끼인 각이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B가 좀 짧아지면 이렇게 긋고보니까 이 가계변과 만나지 않으니까 삼각형이 작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게 길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오고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만약에 두 변이 주어졌다면 그 각이 주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끼인 각이 되어야 된다. 이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자, 한 변이 딱 A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변 A의 양쪽 끝에 있는 각은 B와 C가 되죠. B와 C가 되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삼각형을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했을 때는 요 변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변을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직선을 긋고 작도를 한 다음에 BC 표시를 하고 나서 각 B는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각 C는 요 C를 중심으로 작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교점이 생기죠. 교점이 생기는 것은 A점이 돼서 이때 이렇게 되면 삼각형 ABC는 우리가 원하는 작도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그랬을 때 이렇게 딱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건 없는데 이제 작도하는 것이 이제 힘들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와 주어진 두 각이 양끝각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A를 주어지고 양끝각 변 A가 주어지면 양끝각이 BC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B와 A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작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로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작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 A를 작도를 해서 이렇게 꼭지점 BC를 했어요. 그럼 B를 작도를 하고 나서 A를 작도를 하려면 이쪽에 꼭지점이 A가 생겨야겠죠. 그런데 여기 점을 지나는 크기는 각 A와 같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임의의 점 Y를 잡고 각 A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꼭지점을 Y로 해서 그립니다. 자,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면 YBG라는 삼각형은 우리가 작도하는 삼각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 각을 더하면 여기가 각 A와 크기가 같으니까 세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각 C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와 같은 각을 C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각 BGY는 각 C와 크기가 같으니까 요 각의 크기를 각 C를 꼭지점을 해서 그리면 자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요 세 번째 조건 한 변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양끝각이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작도할 수는 있다. 아까 두 번째에 두 변일 때는 끼인 각일 때는 그것이 딱 하나로 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여러 개가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만 양끝각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한 과정을 더 거쳐서 누구나가 똑같은 이렇게 삼각형을 작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억할 때는 그냥 양끝각이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요거 보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하고 끝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다음 것이 작도가 가능하면 O, 안 되면 X.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네, 되겠죠.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기본 작도에서 나왔었죠. 그다음 세 변의 길이가 3, 4, 7cm인 삼각형의 작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커야 되죠. 근데 두 개 더하니까 7이니까 그냥 선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삼각형이 세네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은 단 한 개로 작도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각만 주어지면은 삼각형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요 변을 기준해서 똑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 각은 세 각이 여기는 공통이고 동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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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평행선이라고 해서 보면 여기는 동위각이라 해서 요 세 개의 삼각형은 세네 각의 크기가 다 같아요. 더 크게 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누구는 이렇게 작게 누구는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각만 주어졌을 때는 크기가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로 작도가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만 세 개의 각만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와 두 내각의 크기가 한 변만 주어지고 두 내각을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크기를 작도하고 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끝각의 크기를 작도를 하면서 나타나니까 이것은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중요한 문제인데 삼각형 작도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형식이 방정식과 부등식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어진 세변의 길이가 x오 7cm일 때 x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세변의 길이가 딱 주어졌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예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반드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가장 긴 변이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썼으니까. 그건 모르죠. 이게 x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푸는가 하면 x가 가장 긴 변일 때 조건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7이 가장 긴 변일 때 조건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x가 가장 긴 변이면 이 두 변을 더했을 때 x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걸 풀어보면 x는 1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는 12보다 작다. 그러면 만약에 7이 가장 긴 변이면 이게 7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두 변을 더하면 작은 거 두 변을 더하면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x와 5를 더하면 7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것을 요 양변에다가 5씩 빼니까 7 빼기 5 하니까 x는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조건을 따져보니까 같이 보니까 x의 자연수의 범위는 2와 12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수예요. 그러면 정답은 x는 3, 4, 5, 6, 7, 8, 9, 10, 11까지 9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9개까지 표현한 것은 모두 구하여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몇 개냐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답은 3에서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지만 개수는 9개인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를 딱 보니까 혹시 뭐 눈치챈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와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그냥 간단히 찾아낼 수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기서 2는 여기 있죠. 2는 7 빼기 5, 12는 5 더하기 7. 그런데 미지수는 x뿐이었는데 두 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큰 거는 요 두 자연수의 합, 작은 쪽은 두 수의 차, 큰 데서 작은 걸 뺀 것. 그래서 여기에 범위를 찾으면은 5와 7의 차보다는 크고 여기 합보다는 작다라는 것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주로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게 조금 혼돈스럽게 풀이하는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는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냥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은 것들을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고 정말 또 세밀하게 따져줘야 될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4번 봅니다. 자, 여기서 아까하고는 조건이 뭐 유사해요. 세변의 길이가 x5, 7, x의 값 맞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런데 다른 것은 여기 서로 같지 않는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가 다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x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어요. 먼저 x가 가장 긴 변인 것은 과연 긴 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7이 가장 긴 변일 때는 과연 x가 어떤 수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x가 가장 긴 변이면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x는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x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보다는 커야 돼요? x5, 7의 가장 긴 변이 x예요. 그러면 x는 7보다도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7과 12 사이의 자연수. 그러면 x는 8, 9, 10, 11.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거 따져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 좀 맞는 조건의 답을 구한 거고, 2번 7이 만약에 가장 긴 변일 때, 그러면 7이 가장 긴 변이니까 x와 5 더한 것이 7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걸 푸니까 보니까 계산하니까 x는 2보다는 커요. 그럼 한없이 클 수가 없죠. 뭐가 가장 길다고 했어요? 7이 가장 길다고 했으니까 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와 7 사이예요. 자, 그러면 답을 써본다 하고 써보세요. 딱 써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3, 4, 5, 6. 이게 정답일까요? 정답이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판단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그거를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서로 같지 않은 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여기서 5는 자연수 x의 값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x, 5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x는 3, 4, 6. 요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서 실수를 하면서 왜 틀렸지? 나는 제대로 풀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수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작도, 지난 시간까지 같이 좀 보면 작도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뭘 배웠는가 하면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평행선 작도까지 했어요. 요렇게 된 기본 작도는 삼각형의 작도를 했는데, 요 삼각형의 작도에서는 작도했을 때 한 가지만 나오는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거를 그냥 간단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딱 세 가지 뿐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는 항상 커야 돼요. 같거나 아니면 두 변의 합이 짧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조건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끼인 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변과 변 사이에 있는 그 각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끼인 각이 아니면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되니까 반드시 조건은 두 변이 주어졌을 때는 각은 끼인 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선분의 양끝각이 주어질 때, 자, 여기에서 양끝각이 주어진다고 했었는데,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양끝각이 아니라도 작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작도를 통해서라도 그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기억할 때는 한 변과 양끝각이라고 기억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삼각형의 합동으로 바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확실하게 그냥 바로 별거 아니다라고 인식될 때까지 좀 찬찬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합동 조건을 얘기할 텐데, 결정 조건과 이번 시간에 한 삼각형의 작도의 결정 조건과 합동과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문제에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기억하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